우리 이제 수재 혹은 화학 관련의 어떤 전공자로서 이제 여러 가지 조언들 뭐 이런 혹은 진로 가이드 이걸 좀 다 계속 연속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갈 줄은 몰랐는데 이게 사실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많이 알수록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많이 알수록 설명이 간단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제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이 엑스레이 분석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 분야를 계속 들이팠던 것은 아니고, 지금은 이제 그 분야를 떠나서 한 10년 정도 다른 일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또 상당 부분 잊어버린 부분도 많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삭스나 왁스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저보다 더 잘하시는 전문가들이 좀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그분들을 연결을 시켜드리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좀 짧은 시간이나마 좀 조언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한 3년 정도, 4년 정도는 대기업, 뭐 삼성과 SK라는 대기업에서 신입 사원들이나 신입 박사들을 채용을 하거나 혹은 또 들어와서 이 친구들이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멘토링이라든지 트레이닝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상담하면서 이제 제가 많이 느꼈던 부분들을 쉐어를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회사,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 사회에 나갔을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보통 사람들이 회사를 갈까 대학원을 갈까 혹은 연구소를 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보통 자기가 원하는 어떤 분야를 이제 정해가지고 가게 되죠. 사실은 뭐 우리 시간이라는 거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디를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다시 이렇게 재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뭐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내가 선택하지 못했던 선택지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양쪽을 다 경험을 해봤을 때는 분명히 회사에서 얻는 것이 있고 그리고 대학원에서 얻는 것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네, 대학원에서는 아무래도 뭐 인간관계라든지 네트워킹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회사에서는 대학원에서 얻을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네트워킹하고, 그리고 어, 거기서 이 소위 말해 이 사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익혀간다라는 측면은 당연히 대학원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하지만 또 대학원 나름대로 한 가지,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어, 분석해보고 고심을 해보고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회사에 오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바로 입사를 하시는 신입사원들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시고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뒤에 보통은 이제 뭐 과장급이라든지 뭐 한 7, 8년 정도는 더 연차를 받아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경력으로 입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 보통 비교가 많이 되냐면, 그렇게 신입사원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한 7, 8년 정도 회사에 쭉 계셨던 분들이랑 박사를 졸업하고 신입 박사로 들어오신 분들의 비교가 사실 상당히 굉장히 많이 됩니다. 왜냐면 보통은 이제 그런 경우는 박사들이 연차를 좀 더 잘 받고 오기 때문에 보통은 나이가 한 두세 살 정도 어린 상황이 되고, 직급은 같은데 이제 박사를 졸업하신 분들은 직급이 더 높고 나이가 더 많고, 아무래도 또 이 전반적인 회사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상황이고, 근데 박사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에요. 근데 결국은 거기서 이제 갈등도 되게 많이 생기고 서로 이견들도 많고, 또 서로에 대한 후회를 되게 많이 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습니다. 박사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럴 바에야 차라리 그냥 저기 빨리 회사를 올 걸, 와서 돈이라도 더 많이 벌 걸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더 많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학부를 졸업을 하고 입사를 하셨다가 박사들이 들어와서 이게 좀 더 많은 고민들을 해서 다른 종류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을 보고, 보통 자기 나이랑 같은 연차라고 봤을 때 나도 대학원을 갈 걸 하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통계적으로 제가 뭐 대학원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조금 더 많더라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뭐 신입, 뭐 박사도 그렇고 신입 사원들도 그렇고 열정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근데 현실이 굉장히 달라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왜 그럴까를 고민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이 회사에서 소위 말해 적응을 잘 못하시거나, 아니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정말로 아닌 것이 아니라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회사 생활에 대해서 너무 강한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계셨던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굉장히 적응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뭐 이게 오프라인 톡이었으면은 좀 뭐 물어보고도 질문을 드렸을 테지만 가급적이면은 어떤 회사 생활이 어떤 곳이다라는 거를 미리 상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상상하시든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의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왜냐면 당연한 것이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 스테레오타입을 강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보다는 좀 그 말은 뭐냐면 결국 그다음에 이야기랑 연관이 되는 건데 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외부에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어떤 회사를 가느냐 혹은 내가 어떤 대학원을 가고 어떤 교수님이랑 일을 하느냐 어떤 교수님이랑 이렇게 연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뭐가 달라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일수록 회사를 가든지 대학원을 가든지 적응을 잘 못하시더라. 그래서 나의 삶의 질과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주변의 나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래서 뭐 소위 말해 어 타바사, 회사 바이 회사 혹은 부바부, 부서 바이 부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반대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내 내 삶의 라이프 앤 밸런스를 우리 회사가 결정해 주고 우리 부서가 결정해 주고 나랑 같이 일하는 어 상사가 결정해 주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의 가치가 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내면에서부터 발견을 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너무 내가 어디를 갈까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서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앞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안 되는 얘기인 거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근데 결국은 너무 많이 고민하고 너무 많이 그 미래에 대해서 이미 정해 놓은 상태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나중에 힘들어하더라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인제 지금 그 제조업, 삼성전자 반도체라는 것이 사실은 거대한 제조업의 굉장히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제조업을 경험을 해 봤었던 입장에서는 '아 이게 굉장히 밸류 체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밸류 체인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산업이라는 것이 우리 손에 주어지는 핸드폰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원재료 단계 뭐 심지어는 뭐 광산에서 광물을 캐고 석유를 시추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원료를 합성하고 그 원료들을 이용을 해서 또 뭐 2차 원료를 가공을 하고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반도체를 제조를 하고 반도체가 다시 또 어 그 휴대폰 제조 업체로 넘어가서 거기서 휴대폰을 제조를 하고 그래서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굉장히 긴 가치 사슬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치 사슬에 어디에 들어갈 건지를 보시는 게 사실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어느 회사를 갈지를 고민을 하시지 말고 내가 이 가치 사슬의 어느 부분에 좀 더 있어야 될지를 고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그 미래를 설계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인제 뭐 서비스 유통업, 제조업, 금융업 등등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지만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인제 아마 지금 이공계 쪽에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서비스업이나 유통업보다는 제조업 쪽으로 주로 많이 가실 거고 뭐 R&D를 한다 하더라도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제조업이죠. 결국은 그것이 재화가 되어야 되고 또 프로덕트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조업의 어쨌든 뭐 일부분에 종사를 하시게 될 건데 거기서 이 전체 큰 가치 사슬 내가 지금 담당하려고 하는 분야가 전체적인 사슬 중에 어느 위치에 속하는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 가치 사슬을 충분히 경험을 하고 이제는 이 가치 사슬에 대해서 특정 영역에 사업을 제대로 한번 이제 운영을 해 보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좀 제조업에서 금융업, 투자업으로 좀 이제 변경을 한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산업의 밸류 체인이라는 거는 결국은 항상 돈을 주고 뭔가를 사 와서 내가 뭔가를 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는 사람 즉 우리가 뭐 사실 좋은 편은 아니지만 갑이라고 하는 존재와 그다음에 이 물건을 주고 돈을 받아야 되는 을의 위치가 사실 항상 각 체인마다 결정이 됩니다. 내가 어딘가에서 갑이면 내가 어딘가에서는 또 을이 되는 거고 항상 이 체인들은 물려 있습니다. 이 갑과 을이라는 것이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질의 그 갑과는 쪼금 다른 개념이다라는 걸 꼭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좀 추천을 드리는 거는 회사 생활을 최초에 시작을 하실 때는 쪼끔 그래도 다운스트림 쪽 그 갑 사이드
다운스트림 쪽으로 먼저 회사 생활을 하시는 게 좀 더 다양한 시각을 보시기에는 좀 더 좋더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그게 그런 쪽에 있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업스트림 쪽의 밸류 체인보다는 좀 더 결정 권한을 많이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넓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게 그러다 보면은 사실 디테일한 내용들에 대해서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학원 시절이라고 하면은, 대학원 시절은 결정 권한을 가진 위치보다는 사실은 실행하는 능력을 가진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실행하는 뭔가 이 툴들, 분석 툴들을 가지고 혹은 내가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직접 써먹을 수 있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시도를 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렇게 실행하는 쪽보다는 좀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쪽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도 좀 보시고, 양쪽에 뭐 메리트와 장단점을 좀 분석을 하신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보통의 경우는 이공계에 계신 분들이 특히 이 실행하는 쪽에서 이쪽 사이드에서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시고, 이제 뭐 금융이라든지 거의 재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결정 권한을 가진 쪽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불균형을 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양쪽의 시각을 동시에 갖고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 밸류 체인을 보시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공부하시고 이 이공계 복잡한 내용들을 다루시는 와중에는 이 전체적으로 보기 사실 쉽지 않아요. 회사에 와서도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볼 수가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단지 그냥 뭐 이 회사가 돈을 많이 준다더라, 혹은 뭐 이 회사가 뭐 워라밸이 괜찮다더라, 이런 것만 보시지 마시고, 내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영역,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가 밸류 체인 내 어디에 있는가, 업스트림인가 다운스트림인가, 요거를 항상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뭐 회사를 간다고 했을 때, 뭐 저는 이제 회사보다는 좀 더 공부를 더 많이 하시고 대학원 진학을 하셔가지고 전문성을 쌓아서 나오게 되시면 훨씬 더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많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지만, 또 그런 길을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바로 나는 대학원이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고 회사를 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조언을 드리자면, 첫 번째도 둘째도 셋째도 문제 해결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뭐 어떤 전공을 했고 박사과정에서 어떤 스페시픽한 주제를 연구를 했고 하는 부분들은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걸 중요하게 봐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 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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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박사님, 박사님. 네, 계속 진행해도 되는 박사님, 거죠? 박사님 죄송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학위를 가지고 이게 제 컴퓨터의 문제인지 제 시스템의 여기 네트워크의 문제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네, 어디서 이제 멈췄냐면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거기까지 하셨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에 가장 중요한 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이제 이공계 계열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석 기술들을 얼마나 경험을 하고 알고 있고 그거를 이제 자기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랑 상관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엑스선 분석 알아? 물어보면서 이렇게 이거에 관련돼서 공부를 해서 알려달라고 의뢰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다양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분석 기술에 대해서 빨리 학습을 해서 습득을 해서 그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양한 분석 기술들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있으면 더 좋고, 그것들을 그렇지 못하더라 하더라도 이게 사실 우리가 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더라도 그냥 무작정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흐름과 맥을 이해를 하면 아무래도 빠르게 모르는 기술도 습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빠른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핵심만 파악하는 능력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이 이제 사실은 뭐 이 위에 게 먼저 된 다음에 그 다음 프레젠테이션. 여기서 말하는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건 화려한 기술, 뭐 그림을 잘 그리고 뭐 멋있게 예쁘게 잘 꾸며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잘 넣고 해서 전달을 하는 그런 화려한 기술이 다가 아니고, 얼마나 이
머릿속에서 이미 사고가 정리가 됐는가. 이게 사실은 프레젠테이션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괄호로 엘리베이터 스피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엘리베이터 스피치들은 할리우드에서 이제 그 감독들이 투자자들을 만나서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만났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뭐 올라가는 동안에 불과 1분 이내에 짧은 시간 안에 이번에 하려고 하는 영화가 어떤 영화이기 때문에 이건 투자를 해야 됩니다라는 거를 투자자들한테 그 짧은 시간 안에 설명할 수 없으면 그거는 안 될 영화라는 얘기. 그럼 그 말은 결국 얼마나 이 프레젠테이션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설득력 있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한 내가 머릿속에서 정리를 잘 하고 있는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그냥 정말 막 글로만 쭉 돼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 안에 어떤 로직을 가지고 어떤 순서로 말 그대로 진짜 그 저 사람의 어떤 바이인, 그 사람의 저 사람의 의사를 내가 가져올 수 있는지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자료를 만들더라도 그냥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냥 빨리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내용, 어떤 메시지를 딜리버할 것인지, 어떤 메시지를 저 사람한테 주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받아올 것인지를 고민을 해가시면서 이 PT를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네, 질문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일단 굉장히 좀 되게 좋은 조언들, 또 내용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Q&A 세션을 좀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질문 있는 친구들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곳에서 이제 지금 뭐 이제 저 안 박사님이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질문도 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답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 좀 해주십시오. 질문 질문을 전혀 제가 안 너무 하고 길게 계시네요. 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좀 질문을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학생들은 이제 우리 이제 한남대학교가 저는 이제 굉장히 좋은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선택하는 것은 사실 박사 과정보다는 이제 석사 과정을 많이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졸업할 때 바로 취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대학원 석사 과정, 특히 우리 한남대 화학과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가 석사 과정, 40에서 45% 정도의 학생이 석사 과정으로 진학을 합니다. 본교회를 가기도 하고요. 주변에 국립대를 가기도 하고 수도권으로 많이 가기도 하는데 주로 선택하는 것이 이제 석사 과정인데 박사님의 의견으로는 회사에서 딱 보시기에 그 석사 과정에 진학하는 것에 어떤 그런 것들 혹은 바로 취직하는 것에 대한 어떤 장단점 혹은 뭐 차이점 이런 혹은 이제 어떤 과정을 좀 어떤 그 진로를 선택하라고 좀 권유하고 싶으신지 의견을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특정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주어진 시간 때문에 뭐 아무래도 석사 과정이 더 짧다 보니까 석사 과정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경험상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각각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삼성전자에 제가 근무하던 부서가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좀 됐었는데 그 부서 안에 박사들도 있고요. 포스닥 하시고 오신 분들 해외에서 분들도 계시고 박사 뭐 이제 석사도 계시고 학사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삼성전자라고 해서 좋은 대학 뭐 이렇게 뭐 스카이 뭐 이런 데 대학에 나오신 분들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신 분들이 그 안에 모여 있다 보니까 각각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굉장히 다르시는데 그중에서 가장 본인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만족을 덜 하시는 분들이 누군가를 봤더니 석사 나오신 분들이 가장 만족을 덜 하세요. 후회를 많이 하죠. 소위 말해서. 왜 내가 그냥 그럴까요? 차라리 그냥 일찍 올 걸. 혹은 내가 차라리 그냥 좀 더 공부를 더 하다가 올 걸. 그래서 실제로 석사하고 오신 분들이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시고 박사로 가시는 경우도 많고, 물론 일을 잘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보내주는 박사 프로그램을 가시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가장 그 만족도가 본인 스스로에 대해 커리어에 대해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박사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받는 연차들도 훨씬 더
동일한 기간보다는 더 많은 연차들을 받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보통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8년 정도의 연차를 받고 박사로 이제 학위를 가지신 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는데 그 8년 정도 기간이 석사에서부터 박사까지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빠르면은 뭐 늦어도 7년, 또 좀 빠르면은 석박사 통합 진행을 하게 되면은 뭐 한 5년 반에서 6년 정도를 하시고 오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게 되면 적어도 한 2년 정도, 1, 2년 정도는 최소한 세이브가 되는 면이 좀 있죠. 최근에는 또 이 조직이 커지면서 점점 인사 적체가 많기 때문에 이미 뭐 책임급, 과장급으로 이제 입사를 한다라는 거는 남들보다 한 뭐 빠르게는 한 3년 정도 시간이 빠르다라는 건 사실 뭐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한데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기 커리어에서 아무래도 한국은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 커리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되게 많아진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되게 아쉬워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석사는 2년 하고 왔다고 해서 그거를 3년으로 쳐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석사는 남들보다 2년, 그 공채 신입사원들보다 2년 늦게 들어와서 오히려 적응하는 데 되게 어렵고 좀 이렇게 되게 뭐 약간 좀 서로 비슷한 연차에 있는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그런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이유가 있거나 그러면은 사실 뭐 선택을 하시는 것이 뭐 괜찮고 물론 또 석사를 이제 진학을 하고 오셔가지고 일 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긴 한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는 학생 또 있나요? 선생님,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네. 네, 제조업과 금융업을 지금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혹시 그 네. 둘의 좀 결정적인 차이 같은 게 있을까요? 굉장히 차이. 일단은 사실은 전공에 따라서 처음에 학부 졸업을 했을 때는 그렇게 결정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이공계인데 추후에는 금융계 쪽, 저 같은 뭐 투자업이라든지 투자 아니면 사업 전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일을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도 아마 바로 그렇게 시작을 하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과정을 끝나고 어느 정도 산업에서의 경험을 가진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일단 뭐 잡을 어플라이하는 입장에서는 금융업은 금융업대로 이제 재무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가고 뭐 MBA를 하고 오셨다든지 혹은 뭐 일반 대학에서 경영이나 경제 관련된 전공을 하셨다든지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많이 가시죠. 근데 한 가지 좀 되게 이공계인으로서 불만은 나중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소위 말해 좀 더 많은 결정권들을 가지고 계신 임원분들을 보면 삼성전자는 좀 예외예요. 삼성전자는 워낙 기술을 강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엔지니어들을 많이 뽑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엔지니어들이 오히려 나중에 매니징을 하거나 이제 사업에 대한 전략 방향성을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까지 계속 이제 등이 떠밀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게 좀 불만이긴 했는데 어, 아마 좀 더 삼성전자를 제외한 더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좀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기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술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실행을 많이 하시고 이런 뭐 금융업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뭐 임원이라든지 매니지먼트 쪽에 많이 포지션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물론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운이 좋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기술이 더 중요한데 기술이 지금 요즘 시대에야말로 어떤 뭐 재무적인 결정보다는 사실 기술적인 결정이 더 중요한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왜냐면 워낙 기술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또 기술의 중요도가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기술을 모르시는 분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회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좀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내가 뭐 쭉 그냥 나는 엔지니어를 하겠다. 나는 계속 이 연구에 내 인생을 바치겠다. 이런 것도 좋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좀 더 이런 사업들도 해보고 싶고 좀 더 이 산업에 대한 임팩트를 미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기술적인 백그라운드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다양한 길들이 있다라는 걸 항상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변리사라든지 뭐 그런 직업들도 굉장히 좋은 직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제조업에서 금융업 만약에 넘어갈 경우에는 혹시 뭐 따로 준비해야 될 것 같은 게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공부를 더 해야 어, 된다거나 뭐. 저는 사실 공부를 더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공부를 더 하지는 않고
이 시대의 흐름이 저를 불러주셨는데요.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는 이제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뭔가 이제 M&A도 굉장히 많아지고 이 회사들 서로 이제 투자를 하거나 사고 파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결정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백그라운드가 재무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뭔가 의사결정을 내리고 싶은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기술을 판단하지 못하니까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요거는 좀 전문가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불러주셨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불러주시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라는 거는 사실 내가 뭐 발굴을 해서 얻어지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사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들이 왔을 때 내가 너무 그냥 내가 하려고 하는 분야만 깊게 만약에 들이팠다면 그래서 그런 쪽에 저는 관심이 없어요라고 했었으면 이런 기회를 뭐 얻을 수 없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막상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너무 스컵이 다르다 이렇게 해서 성사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따로 있는 거라기보다는 평소에 그런 시각을 좀 넓게 가지고 있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여기 또 이제 질문 있는 학생 있나요? 제가 한 가지 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그 학생들이 이제 왜 좀 질문이 좀 제한되어 있나 이렇게 좀 한번 봤어요. 봤더니 좀 생각해 보니까 그 이제 박사님은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주식회사 굉장히 큰 이제 대기업, 그다음에 이제 포항 박사과정까지 다 마치시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주로 가는 기업은 뭐 저는 이제 뭐 이 중에서 뭐 삼성전자도 가고 뭐 이렇게 다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졸업생들을 보면 이제 어떤 중소기업도 많이 가기도 하고요. 또 연구원도 많이 가기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우리 안성일 박사님께서는 이제 그 뭐죠? 이게 뭐 벤처라든지 중소기업 실사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런 어떤 중소기업이나 뭐 벤처기업 혹은 상장기업들을 좀 보시면서 혹은 분석을 하시면서 우리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뭐 지금 졸업하고 거기를 선택하든 혹은 뭐 석사과정 진학해서 선택하든 이런 어떤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회사가 된다면 어떤 기준으로 이런 회사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 한번 조언을 해주시면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실제로도 굉장히 많은 수의 국내 중소기업들을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이거는 조금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어떤 뭐 급여라든지 그다음에 뭐 일하는 수준, 향후 커리어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엄연히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떤 문제다라는 것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어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커리어 패스를 가지고 그냥 내가 정말 내 눈앞에 있는 일들만 하느냐 혹은 이게 좀 계속 기회들을 보면서 다양한 기회들에 대해서 탐색을 하시냐 이 관심도에 따라서 사실은 그분들의 10년 후, 5년 후의 커리어가 굉장히 달라지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어, 선택을 어느 회사를 선택하는 게 좋으냐를 뭐 제가 결정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내가 경험을 하고 대학원 혹은 학부 시절에 내가 제일 관심이 있었던 분야를 물론 가시겠죠.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야를 가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분야를 먼저 선택을 하실 텐데 선택을 하시면서 항상 거기만 보지 마시고 그 회사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밸류 체인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R&D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R&D 하시는 분들과 양산하시는 분들 사이에 그 브릿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고 양산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좀 더 큰 그림에서는 사업의 전략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각각의 특성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이공계 쪽에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항상 R&D를 하시거나 항상 그 기술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만큼 사실 기술적으로 깊지도 않아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기업은 더하고요. 하다못해 이제 그 조금 더 업스트림 쪽에 있는 이제 어, 비즈니스 파트너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규모가 더 작은 회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기술적으로 더 깊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은 더 많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쪽에만 그 회사 안에서 포커스를 하시지는 마시라고 조언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주변에도 보면 그런 이제 그 소재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성공적으로 또 이직을 하셔 가지고 더 이렇게 다양한 시각을 가지게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게 쉬운 길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어디를 가느냐보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서 거기서 어떤 기회들을 볼 수 있을지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선택지 중에 선택지를 굉장히 넓히는 일들을 굉장히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도움이 좀 많이 된 것 같고요. 우리 학생들이 좀 질문이 많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기 전에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마치기 전에 우리 뭐 각자 여기 있는 학생들의 관심사가 굉장히 다릅니다. 요즘 이제 화학과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보면 한 20%에서 25%는 화장품 플러스 뭐 조향사 요거에 대해 관심 있다고 좀 설문을 좀 저희가 봤고요. 나머지 또 20에서 한 30%는 뭐 제약이라든지 이런 보건의료 쪽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그 외에 뭐 약사미, 뭐 변리사 뭐 이런 걸 소수로 좀 있고 나머지는 사실은 뭐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화학에 오게 되는데 여러분 중에서 지금 뭐 얘기 들어서 아시겠지만 안성일 박사님은 다양한 기업들을 또 실사도 하시고 평가도 하시고 관계자들도 만나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뭐 이제 뭐죠 화장품 회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뭐 반도체 회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다양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받고 저희가 오늘 세션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 친구들 있나요? 네. 없군요. 네. 저 12시 20분이 됐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 오늘 그 뭐죠? 그 포항 가속기 그 우리 특강이랑 그다음에 우리 진로 가이드 특강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성일 박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안성일 박사님한테 채팅창이나 혹은 뭐 이렇게 그걸 우리 음성으로 감사합니다고 인사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 제 이메일 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를 제가 교수님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이제 조금 뭐 사람이 많아서 질문하시기 어려웠었던 부분들은 얼마든지 답변을 충분히 드릴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뭐 궁금하신 부분은 뭐 무엇이든지 물어봐 주시면 제가 상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박사님 오늘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수고 너무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세션 여기서 네, 마치도록 수고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